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자, 주말 사이 리플이 확실하게 830원에서 840원 사이에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까지 이 대형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만드는 구간, 약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횡보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고요. 그 와중에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 특히나 토요일은 마치 불장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런 부분 카톡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단타 위주로 대응을 도와드렸는데, 자, 우선 오늘 우리는 리플을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XRP는 0.61달러 선을 회복을 해줬고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스웰에 대한 기대감이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조지아 국립은행에서 CBDC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최종 선정했다는 소식,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이전에 두바이에서도 리플이 톤코인과 함께 공용 토큰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함께 공용 코인으로 또 선정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 지금 스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늘 체크해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XRP의 가격 상승은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두바이의 마디나 주 메리아에서 열리는 리플 스웰, 이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업 공개, IPO와 같은 중요 발표가 있을 경우 XRP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리플 스웰은 리플의 연례 행사죠. 작년에 런던에서 열렸고 올해는 두바이에서 이게 개최가 되는데, 작년은 조금 미비했지만 그 전에 통상적으로 이 리플 스웰에서 항상 굵직굵직한 호재 소식들을 발표해 줬었고, 그때마다 XRP의 가격이 급등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커뮤니티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이슈로 지금 기업 공개, 이 IPO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IPO를 진행하게 되면 리플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IPO는 이전부터 말씀드렸었지만 리플이 올 4월부터 준비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비공개 로드쇼를 당시에 개최했었고, 이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참석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온 소식을 제가 전달해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주주 소통 매니저를 채용한다라는 공고가 또 리플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11월 8일부터 9일이면 당장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이 IPO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결돼야 되는 과제가 바로 이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이게 마무리돼야지 이 대규모 기업들도 여기에 투자금을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선결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8일과 9일 이 안에 소송이 마무리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걸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이런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 이 소송이 합의로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이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이 리플 스웰에서의 기업 공개와 같은 이슈 발표보다 일단 소송을 마무리시킬 수 있는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서 XRP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와 관련된 기대감이 왜 형성이 됐는지 그 근거와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차트도 같이 한번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 이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SEC가 항복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리플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자, 이와 같이 공식 문건을 통해서 granted,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한 문서에 보시면 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죠. 이 11월 9일이라는 날에 이 양측이 브리핑 스케줄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토레스 판사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가 아니라 SEC에서 먼저 제안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바로 합의와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SEC가 현재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서 이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서한 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The SEC and Ripple intend to meet and confer on a potential briefing schedule with respect to the pending issue in the case. 자, SEC는 지금 리플과 만나서 현재 이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 가능한 스케줄을 지금 잡고 싶어 합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논의하고 싶어 하는 거는 Proper against Ripple for its Section 5 violations,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its institutional sales of XRP,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고요. 이 11월 9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 놨죠. 이때까지 법원에 논의 일정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양측이 동의할 수 없을 시에는 법원의 브리핑 일정을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공식 서한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해서 이 리플과 SEC가 만나서 최근 받아들였던 7월 달에 나온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 SEC가 승소한 부분,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약 7억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게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 이미 SEC에게 유리하게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건 이게 지금 벌금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 회로를 우리가 돌려봤을 때 합의를 하면 SEC에게 득이 되는 건 뭘까요? 자, SEC는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서만 연패를 일단 기록하고 있죠. 약식재판 판결문에서도 이 개인에게 판매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1패를 떠안았고, 중간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명령이 나오면서 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죠. 리플에게만 벌써 이렇게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소송건에서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건에 대해서 법원이 재검토하라고 SEC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SEC는 최근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아무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선언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SEC가 만약에 벌금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다라는 판례를 만들 수 있으면서 추가 망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리플이 득을 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한 벌금은 지불하더라도 일단 이 소송 리스크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XRP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리스크에서 해소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 공개,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자금, 나스닥으로 상장되는 기업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내린 중간항소 기각에 대한 이 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마지막 장에 밑으로 내려서 함께 보시면요. 자,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줄을 살펴보시면 shall meet in person for at least 1 hour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자, in person으로 만나라, 대면에서 만나라는 거고요. 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토레스 판사가 이 법원에서 직접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마지막 컨퍼런스 전에, 이 마지막 컨퍼런스는 final pre-trial conference는 4월 16일 오후 2시라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전에 만나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항소 기각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 공식 서한을 보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전에 이들이 만나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올해 안에 일어나기는 힘들다라고 보였고 그래서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SEC가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면서 또 한번 같은 맥락에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 합의로 끝이 날 수 있다라면은 우리 XRP 홀더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자, 2020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3년을 꽉꽉 채워가고 있는 기간 동안 이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이 소송 리스크였는데 자, 여기서 해소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주관리 소통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나스닥에 상장되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에 채용을 나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리플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은 올해 4월부터 이미 비공개 로드쇼를 뉴욕에서 개최하면서 대규모 투자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송 리스크에서 우선 자유로워져야지 이 자금을 투입하는 데에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단 정식 재판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또 배심원 판결로 진행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SEC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패배, 추가 망신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벌금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XRP 시세 같은 경우에는 700원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일봉 보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리플은 충분히 700원 돌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살아남에 따라서 리플도 최근 급등하는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다란 시장의 움직임 안에서 그 흐름과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영국의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이 차티스트의 차트 분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리플 XRP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우리가 리또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팩트를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포착된 건 바로 이 밑에 RSI 부분, 여기서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차티스트는 16일 내에 이 XRP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런 차트를 공유한 거고 이 XRP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 지난 7월이 마지막입니다. 자, 당시에 1,000원을 넘게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었죠. 그리고 XRP의 미결제 약정도 지난주에 바닥권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 3주 안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리플이라는 종목을 정말 단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들도 받아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나오는 차트 외의 이슈들, 이 소송 관련해서, IPO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 분야, CBDC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